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 유도 로켓이 미국에서 선택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처럼 자존심이 센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무기를 자국에서 승인, 인증을 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능의 까다로운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바로 비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 해군의 컨셉은 일단 적의 함정을 상대로 해서는 하푼 같은 대함 미사일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빠른 적 고속종을 상대로는 SM-2 같은 대공 미사일로 격침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냉전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지금 여전히 테러 단체에 의한 위협, 바로 이 해적들을 대항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의 위험성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2일에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콜에 자폭용 보트가 돌진을 했죠. 이를 미처 막아내지 못하고 17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그런 피해를 미군이 봤습니다. 이 공격 이후에 미 해군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런 자폭용 드론이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만일에 미 해군 함정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미 해군이 고민 끝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 히드라 70 로켓에 간단한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자폭용 보트에 대응을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이 포드당 한 19개 막 구멍 숭숭숭 달린 거 있었죠. 이걸 달아서 값싸게 많이 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미 육군도 마찬가지였어요. APKS-W라는 사업명으로 이 히드라 70 기반으로 한 레이저 유도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개발을 마친 APKWS는 1.8m 전장에 중량은 15kg이었고요. 유효 사거리는 헬기에서 5km, 고정이계에서는 11km, 그리고 가격은 한 발당 22,00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유도 방식은 레이저는 또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데지그네이트 하다 보니까 동시에 다수 표적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폭용 드론이 다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대응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은 이 적외선 열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로켓을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즉 일종의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인 거죠. 저가로 만들어서 동시에 다발로 그냥 다량으로 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해군이 단독으로 개발을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 한국이 비궁이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을 이제 눈여겨보게 된 거죠. 한국은요, 북한이 서해에서 공기부양정에 특수부대를 태워서 서해 5도나 인천, 백령도 이런 수도권을 기습하면 어떡하냐라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업을 LOGIR, 로고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미 해군 입장에서는 추가로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시가 급한 마음에 한국이 결국은 한국만 체계 개발로 전환을 해서 이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획득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죠. 해병대는 지상 차량 탑재형을, 공군은 공중 발사형을 당연히 원했겠죠. 차량 탑재형과 공중 탑재형으로 먼저 연구가 됩니다. 2015년 1월 방사청이 발주했던 그 당시의 연구 용역 계획에도 차량 탑재형 2.75인치 유도 로켓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년 3월 미 해군이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면서 공군은 KA-1에 탑재할 계획을 완전히 취소를 해버려요. 그 취소를 하는 이유는 양산 단가가 오르고 예산이 부족해서 양산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차량 탑재형으로 나온 게 2015년 4월 22일 날 안흥 종합 시험장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표적에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이게 군 운용평가에서 저가형 무기답지 않게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고 최대 사거리 8km인 고속으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도 전부 명중을 하면서 해병대는 운용 적합 판정을 내렸고요. 2017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에 북한의 공기부양정 방어를 위해서 배치가 됩니다. 이 비궁의 재원은요 1.9m 길이 그리고 직경은 70mm이고요. 중량은 14kg에 탄두 중량이 4kg 정도 됩니다. 최대 추적거리가 8km 그리고 최대 탐지거리는 12km고요. 가격은 한 발당 약 한 4천여만 원 정도 합니다. 이 비궁은 게릴라전 그리고 이 해적들, 해상 드론과 같은 표적들을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덕분에 미 국방부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국방비만 천조인 미국 시장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비궁의 수출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조차도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모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셈이고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가성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명품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비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